늙고 낡고 사람이 떠나는 원도심 지역의 올바른 변화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가 전문가,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의 그림을 그리는 동구 원도심 발전 포럼의 주요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자원봉사가 처음 시작되고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 부산이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하며 자원봉사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부산시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7조 7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과 만덕 센텀 도시고속화 도로 등 주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기장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전국 지자체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82개 군단위 기초단체 중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소멸 위기에까지 놓인 부산의 원도심을 살리는 것은 부산의 숙명이자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업들이 추진됐고 또 대형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도심 변화의 올바른 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한 뜻깊은 장이 열렸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 삼복도로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 나지막한 주택과 건물 사이사이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북항 재개발 등 원도심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판자촌, 한쪽은 고층 아파트인 모습은 한 도시지만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기존의 단독 주거지와 아파트 간의 어떤 그런 균형,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춰져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심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걸 잔뜩 짓는 게 혁신은 아니라는. 그래서 결국은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되는. 늙고 낡고 사람이 떠나는 원도심 지역의 올바른 변화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한 원도심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단순히 외형만 뜯어 고치는 난개발 대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교육과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내가 아파요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내가 힘이 너무 없어요라고 했을 때 어디를 안내해드릴 수 있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앞으로 필요한 이런 모형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그리고 오신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한다면. 포럼 참석자들은 교육공동체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동네의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해결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문제점도 알고 있고 그 해답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좀 끄집어내어서 정말 구정에 우리는 예산대주고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 열심히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난 10월 부산시는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원도심의 변화가 부산 혁신의 시작이라며 도심 연결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부흥 계획을 제시했는데 원도심 포럼은 이러한 행정의 정책 방향성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고민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침체와 소멸의 위기에 놓인 부산의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 자원봉사 참여자는 89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피난민들과 함께온 부산은 자원봉사의 DNA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자원봉사와 함께 행복한 도시로서의 선포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6.25 전쟁 당시 부산에서 피난민들과 함께하며 출발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단어조차 어색하던 1996년에는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원봉사의 물결이 시작된 부산에서 자원봉사 행복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 비전을 선포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자원봉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 행복도시 선포식을 오늘 한번 우리가 힘차게
다시 시작함으로써 부산을 이 확실한 자원봉사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부산시는 나눔이 넘치는 시민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녕 캠페인에 일단은 중점을 두고 하고자 하고요. 또 시민이 아무 데서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 봉사 활동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일상의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의 노력에 감사하고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국민포장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도 20여 년간 장애인 지원과 목욕봉사 등을 이어온 김남복 씨가 수상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나의 욕심보다 나누는 삶이 내가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거쳐서 자기 또 그 삶을 찾아가서 또 갈 수 있는 일종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좀 해보고 싶다. 나의 것을 스스럼 없이 나눠주는 함께하는 봉사문화. 따뜻한 자원봉사 행복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2020년도 국비 확보액이 7조 755억 원으로 지난해 확보한 올해 국비 6조 2천억 원보다 12.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나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 사업인 하나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에 56억 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2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부산의 동서를 연결하는 만덕 센텀 도시고속화 도로 건설 사업비 57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1월 1일부터 부산 진구 동천로에 대중교통 전용주고 통행 위반 단속이 재개됩니다. 부산 진구는 부산시가 추진 중이던 중앙대로 BRT 공사가 끝남에 따라 1월부터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서면 NC백화점에서 더샵 센트럴스타까지 740m 구간으로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버스나 허가받은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했을 경우 1회에 한해 경고 조치하며 2회 위반부터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 협약의 결렬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66%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향후 대의원 대회 등을 열어 파업 시기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해왔지만 기본급 인상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섭 종료를 선언한 뒤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수 전용 시설 등을 갖추고 겨울에도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송도 해양 레포츠 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개관하자마자 보수공사로 2달여 동안 운영이 중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국비 등 50억 원을 투입해 스킨스쿠버 등 잠수 전용 시설로 증축된 송도 해양 레포츠 센터입니다. 비수기 평일 오전 시간, 계획대로라면 운행되어야 할 시간이지만 이용자가 없다 보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최고 수심 7m, 길이 25m를 자랑하며 지난 9월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시설이란 사실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름철에 저희 이제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그때만 좀 오지 평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난 9월부터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동호인 등의 이용자는 지금껏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개강과 함께 간내 42개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의 대부분을 할애하다 보니 잠수 전용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스킨스쿠버나 이런 프리다이빙 이런 종류만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약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도 뭐 예약이 안 오면은 못 받고 이런 상태라서. 또 문제는 개관한 지 수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2달여 동안 또다시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증축된 잠수 전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기존 샤워 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낡고 오래된 샤워 시설 보수 공사를 앞두고 있어 공사 기간 동안 잠수 전용 시설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존 샤워장에다가 수영장을 연결을 해놓은 거라서 또 여기 샤워장을 지금 또 수리를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요 자체 기간이 오래돼서 그건 좀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산이 따로따로니까 그게 안 되죠. 건물만 짓고 보자는 식의 미흡한 운영 계획에 사계절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을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TV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조광 페인트가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의 향토기업인 조광 페인트는 중국 사무소를 개설하고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사업을 확장한 결과 2017년 1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 이후 2년 만에 수출량이 2배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역의 날 시상식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수상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창업 활성화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19 벤처 어워드 벤처 창업 진흥 유공 시상식에서 창업 지원 우수기관으로 뽑혀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2010년 부산시로부터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청년 창업과 재창업, 기술 창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2천여 개 팀을 발굴해 1,300여 개 기업의 창업과 투자 유치, 판로 확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센터가 더 이상 단순 민원만 처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최현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일동 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빨래방. 옷과 이불을 싸온 주민이 무료 빨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거제일동 직원들이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며 세탁기가 없는 주민들을 보고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국마사회 연재지사의 공모 사업에 지원해 약 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의외로 이제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이 세탁기가 없어서 혼자 이제 손빨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문하다 보니까 집에 양말이나 옷 같은 게 널려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연산 3동 주민센터에는 마을 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고 저소득 가정이 많은 탓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건강센터에는 마을 간호사와 건강활동가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측정과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뇌파까지 측정해 스트레스 지수도 함께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까운 데서 지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저희 연산 3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동에 꼭 필요한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 지역의 각동 주민센터가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만 처리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연스레 찾아 일상의 각종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주민을 배려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주민센터를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기장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전국 지자체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82개 군단위 기초지자체 중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안전지수는 행안부가 화재와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등 6개 분야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각 분야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장군은 올해 평가에서 화재와 교통, 생활안전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화재와 교통,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지자체별 지역 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2019 유라시아 영화문화제가 열립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러시아 영화 2편을 상영하고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유라시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와 러시아 음악 연주 공연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0.9% 증가했습니다. 동남통계청이 발표한 11월 부산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69만 9천 명으로 지난해 168만 3천 명보다 1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57.5%로 0.8%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1%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대만과 크루즈 항로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대만 항만공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키룽항 리우 대표와 부산항과 키룽항의 크루즈 항로 확대, 크루즈 터미널 개발과 운영에 관한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 2대 크루즈 시장으로 연간 36만 명의 대만 승객이 크루즈선을 이용해 우리나라와 동남아 등을 관광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항을 방문한 대만 크루즈 승객은 6차례에 걸쳐 1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후 2시 부산발전과 교육혁신 공동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진로 북콘서트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1시 좋은 부모 자격증반 수료식에 참석합니다. 12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10일 목요일 부산 아침 최저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 9도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가 낮아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에서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동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았다 흐렸다를 반복하겠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